다음에 181쪽 보면 육신 원리 공부라고 해서 육신 표출법이 있습니다. 육신 표출하는 방식의 가장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신 표출하는 방식의 가장 손쉬운 방식인데, 육신 표출법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칠판에 지금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숙지를 하셨다가 육신을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나라고 하는 개체는요, 나라고 하는 개체는 나 이외에 또 다른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중적 모습, 이중적 양태, 이중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에 비해서도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감성적인 면을 볼 수 있고요. 여성분은 감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남자와 같은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주로 보면 이성적 판단에 치우쳐져 있고 여성은 감성적 판단에 많이 치우쳐가 있죠. 이성과 감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분별이 될 수 있는데, 독일의 칸트 철학에 보면 있잖아요. 이성과 감성을 분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인간의 사고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 생각난 김에 지금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철학 시간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남성이 이성적 판단의 견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성은 감성적 판단의 견지를 가지고 있다 하고, 이것을 어느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비견과 급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이중적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개체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통제되어 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외부적으로 내가 다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세가 있을 수 있겠지, 그죠? 나를 억제해 오고 통제해 오는 것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그런 반면에 내가 외부적으로 통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자, 관성이 나를 통제해 왔기 때문에 내가 관성의 통제를 받아온 어떤 내가 수직적인 사고를 했다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 그 통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통제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극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이외에 나라고 하는 개체는요,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지원과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겠죠, 그죠? 지원과 사랑. 나에게 따뜻한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상이 뭐냐면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가 됩니다. 이것을 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원과 사랑을 우리가 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머니로부터 지원과 사랑을 받은 나는 외부적으로 받았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외부적으로 지원하고 외부적으로 사랑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상. 됐죠? 이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관성은 다시 편관과 정관으로 나눠지고요. 인성은요, 편인과 정인으로 나눠집니다. 재성은요, 편재와 정재로 나눠지고요. 식상은요, 식신과 상관으로 나눠집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비견과 급제로 나눠지겠죠, 그죠? 예. 아쉽게도 육신 표출 방식은 사실 다 끝났습니다. 자, 나는 내 가슴 속에서는 나 이외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듯이 내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다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비견과 급제로 형성되어 있다 하고요. 외부에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나를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데, 그것을 관성이라 하는데, 그걸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외부적으로 극제하는 것을 억제하고 극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재성이라고요. 내가 지원과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은 인성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지원과 사랑을 표출하고
발산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육신 표출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육신의 설명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182쪽, 183쪽 쭉쭉쭉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186쪽 쭉쭉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키워드만 잡아드리겠습니다. 186쪽부터 키워드를 잡아드리면 186쪽 육친화염법이라고 있습니다. 육친화염법. 자, 키워드만 잡아드리겠습니다. 키워드만 체크하십시오. 1번 186쪽 1번 어머니는 인수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어머니는 인수다. 아버지는 편제다. 아버지는 편제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87쪽 형제 자매는 경겁이다. 경겁은 비견급제입니다. 비견급제. 경겁이다.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188쪽 지압이, 그러니까 남편은 관생이 되고요. 다음에 지음이는 처가 되겠죠. 처는 재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명 기준으로 해서 아들, 딸은 상식이다. 아들, 딸은 상식이다. 여명 기준은 식신상관이 자식인데 아들, 딸은 상식이다. 그렇게 남명 기준으로 아들, 딸은 관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90쪽입니다. 남명 기준으로 아들, 딸은 관살이다. 이렇게 키워드 일단 잡아두십시오. 그 다음 192쪽 보십니다. 192. 아들이냐 딸이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 자, 양가로 2번 보십니다. 자녀에 해당되는 육친오행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아들, 딸이 정해지니 갑병무경임은 아들이고 을정기신계는 딸이 된다. 이것만 키워드를 잡아주십시오. 갑병무경이면 아들이고 을정기신계는 딸이다. 남자 사주에서 관생이 아들, 딸인데 편관, 정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편관이든 정관이든 간에 그 관생이 되는 자식이 을이다. 그러면 이건 딸이 된다. 편관, 정관 불문하고 을이 되면 딸이 되고, 그 다음에 편관, 정관 불문하고 임수다. 그러면 아들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자분 사주에서 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 사주 식상이 어떤 식관이냐 보는데 양과 음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자분 사주에서 식상이 무토가 됐어요. 무토. 그러면 화일주가 병정일주가 무토가 자식이네. 무가 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들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화일주가 기토가 보여요. 기토는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딸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들, 딸의 분별은 이렇게. 물론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이 고수 사이에 지내도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3쪽 육친활용법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수가 있죠. 인수. 우리가 인수와 편인과 정인으로 나눠지는데 이 정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인수라고 많이 합니다. 정인에 해당되는 것을 인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수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또 고수에 보면 인수라고 해서 또 두 개로 나눠져서 편인이 있고요. 그 정인이 있고요. 편인을 다시 효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인수만 나와 있으면 편인 정인은 몽땅 일컫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효살과 정인으로 나눠진 경우도 있고요. 편인 정인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있잖아요. 인수가 정인을 말하는 것인지 인수가 편인 정인을 몽땅 다 말하는 것인지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책 전체를 읽어보시고
그 책 전체 맥락을 가지고 다시 분별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193쪽에 인수가 나오는데 인수에서 정인이 나오네요. 정인이 나오고 그다음 195쪽 편인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신 선생님께서는 진연명리 강론을 통해서 인수라고 하는 것은 편인과 정인으로 나눠진다. 지금 제가 칠판에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인수, 편인, 정인이다. 이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옳다, 그러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글쓴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93쪽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십니다. 나 먹이고 가르치며 기르는 양식과 기운이다. 한마디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되고 젖이 된다. 그래서 인생이 약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젖이 모자랐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에 젖이 모자라 그런 경우는 없지만 옛날에 촌에 시골에 같은 데 보면 아들, 딸, 어머니들이 생산하시면 7, 8 막 이렇게 생산하신다고요. 뭐 5, 7 생산하시다 보면 어머니 젖이 말라가지고 막내에게는 젖을 못 먹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쌀 떠물러 해가지고 그 젖을 대신 드신 분 계시죠? 요즘 분야가 워낙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실제 인생이 약하신, 재성이 많아가지고 인생이 약하신 분들은 이럴 때 젖이 모자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인장이 되기도 하고요. 문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문, 교육,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사랑과 재능과 인격 수양의 정도를, 가르침 받는 은혜를 입었으니,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인격 수양의 정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195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194쪽에 그 인수와 관련된 구절절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건너뛰겠습니다. 예,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또 우리가 할 얘기가 또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키워드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6쪽 보시면 편인의 운기작용이라고 있는데 정의는 생모요, 편의는 계모, 유모가 된다. 요것도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편의는 치우친 지혜, 학문, 교양, 명예가 된다. 예. 치우쳤다 그래, 치우쳤다. 그럼 치우친 지혜, 학문이 있다? 그럼 안 치우친 지혜와 학문이 뭘까? 치우친 학문은 무엇이고 안 치우친 학문은 뭐냐? 그죠? 그러면 치우친 학문이 편인 지혜라고, 치우친 학문이 지혜고 학문이라면 치우치지 않은 학문은 정인이란 말인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편인이 있고 정인이 있는데 치우친 학문이다. 요거는 안 치우친이다. 안 치우친. 요거는 치우친, 안 치우친. 예. 자, 편인은 일간이 양이면 대상도 양이고 일간이 음이면 대상도 음이고 이렇게 양양끼리 만났고요. 음끼리 만났습니다. 정의는 일간이 양이면 인성이 음이 되거나 일간이 음이면 인성이 양인 경우. 그러니까 양과 음이 이렇게 섞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우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인이라는 것은 정인이 좋으냐 편인이 좋으냐 그러면 대개 선생님들이 보시면 정인이 당연히 좋지 이런다고요. 그러면 편인은 나빠 그런다고요. 그럼 보통 우리네들이 공부할 때 보면 편인은 계문이니까 계문은 나빠. 음은 정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정인이 좋아 그런다고요. 우리가 아이들들 가르치다 보면 있잖아요. 1 더하기 2는 3? 예, 잘합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다. 그러면 1 더하기 2를 3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손가락 1을 펴라. 손가락 하나 폈어요. 손가락 하나. 2를 펴라. 손가락 2개 더 펴. 손가락 2개. 총 몇 개? 손가락 3개. 하나, 둘, 3개. 되겠죠, 그죠? 예, 1 더하기 2는 3이다. 이 정도 해놓으면 지혜로우신 분들은 2 더하기 1은 요것도 압니다. 1 더하기 2는 3인 거 알면서 2 더하기 1이 3이라는 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예. 뭐 제가 뭐 너무 비약적인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정인이 강한 사람은요.
눈에 찍듯이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시면 가르치시 그것만 딱 합니다. 정인. 근데 편인은 있잖아요. 선생님이 1 더하기 2 그러면 있잖아요. 2 더하기 1도 3이라는 거 대부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3 더하기 4는 7이구나. 이것도 대부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정인성이 강한 사람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시를 너무 많이 들어야 돼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예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정인이 강한 사람은요. 좌오충에 대해서 좌와 오가 충을 한다. 이게 좌오충은 180도 각을 이룬다. 충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인과 신도 180도인데 이것도 충인가요? 예, 물어봅니다. 예, 그것도 180도 선에 이르기 때문에 충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또 그러면 선생님 충미도 180도 선이니까 이것도 충이겠네요? 그럼 예, 그것도 충입니다. 라고 해야죠. 그럼 또 뭐 물으면 아세요? 그럼 진과 술도 180도인데 이것도 충인가요? 이런다고. 그럼 예, 이것도 충이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질문한 게 있습니다. 묘와 유도 180도 선에 있는데 이것도 충인가요? 그럼 예, 180도 선에 있기 때문에 충입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은 또 하나 더 빠졌죠? 좌우충, 충무충, 인신충, 미충, 사이충. 사화해도 180도 선이기 때문에 충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정인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모든 가능한 예시는 몽땅 보여줘야 됩니다. 몽땅 보여줘야 돼요. 말 그대로 정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열을 해줘야 돼요. 나열형 형태로 전부 다 보여줘야 돼요. 근데 편인성이 있는 사람은요. 말귀 다 알아들어요. 말 그대로 하길지식. 하나만 알려주면요. 10가지 다 알아. 10가지. 정말 똑똑해요. 편인은. 하나만 가르쳐 열을 알아요. 하길지식. 이런 사람한테 예시만 주면 돼. 예시형으로 딱 줘버리면 돼. 선생님, 자와 오는 180도 선상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가 180도 선상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인신충이고 충문충이군요. 라고 끝내버립니다. 예. 편인성이 발달한 사람은 굉장히 대화가 좋습니다. 근데 정인성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서 했대 말 또 하고, 했대 말 또 하고, 했대 말 또 하고, 돌아서면 했대 말 또 하고, 돌아서면 했대 말 또 하고, 예. 조금 더 나가보면 이렇습니다. 정인성이 요만큼 사고를 한다면, 편인성은 정인성을 포함해서 확대된 사고를 합니다. 확장된 사고를 하는 것이 이것이 편인입니다. 맞죠? 자, 정인성이 발달한 사람은 이거밖에 생각할 줄 몰라. 근데 편인이 발달한 사람은요, 이 전체를 다 정인뿐만 아니라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가면 되는데, 이거 잘못 가버리면 있잖아요. 편인성을 뭐라고 합니까? 야, 저거 4차원이다. 4차원. 편인성은 4차원이다. 그럽니다. 좋게 말하면, 와, 사고가 굉장히 확장돼 있구나. 상상력이 뛰어나고 좋네. 이런, 편인성은, 좋게 말하면 4차원. 편인성은 좋게 말하면 4차원. 나쁘게 말하면, 예, 또라이.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또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수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상상력이 좀 클까요? 수학적인 사람은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편인성이 뛰어난 사람이 잘할까요? 정인성이 뛰어난 사람이 잘할까요? 예, 수학 잘하는 사람은 정인성이 뛰어난 사람 잘합니다. 편인성은요, 이상한 발상을 하거든요. 이상한 발상. 자, 봅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인성이 발달한 사람. 1 더하기 1도 역시 1이다. 컵 하나에다가 또 컵이 하나 있는데 라지 컵이 됐다. 다양한 상상력을 바랍니다. 그래서 편인이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 편인이 장점이 많아요. 제가 편인이 많다고 해서 제가 뭐 편인 칭찬하는 게 아니고 편인이 장점이 많습니다. 문과 사람이 있고요. 이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적 사람들은 이건 감성적인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감성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철학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19세기에 이르러서 산업혁명이 발전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눈에 보이는 이성철학이 발달해야 됩니다. 서양철학에서. 이성철학이 발달하면서 과학 문명이다. 합리적 사고를 추구해 갑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합니다. 과학 철학이라고 그러죠. 이성과 과학.
그래서 오히려 상상력을 발휘하고 감성이 뛰어난 철학적 사고는 점차 다 묻어져 간다 이거죠. 그것이 서양 철학의 흐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안타까운 것이 서양 문화는 과학 문명이다, 서양. 동양은 철학적이다, 동양.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요, 감성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오히려 사고가 유연성이 있어요. 근데 서양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역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상상력이 결합된 이성과 감성이 결합된 학문입니다. 역학이라는 것은 이성과 감성이 결합된 학문인데 감성을 뺀 이성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인문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인성이 나쁘다라고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라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196쪽 봅니다. 196쪽 보시면 편인을 효신살이라고도 하는데 편인을 효신, 효살, 효신도 좋고요. 효살도 좋습니다. 편인을 효신이라 하기도 하고 효살이라 하기도 합니다. 대개 역학책에서는 효살이라는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신이라 되어 있는 표기도 있습니다. 편인은 효신, 효살. 왜 그러냐면 그 편인이라는 것은 정인하고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사고력이 뛰어나고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그럼 뭐 이거 왜 올빼미라고 하느냐면 이 효자가 있잖아요. 올빼미 효자거든요. 올빼미 효자. 이 효자 잘 보세요. 효자가 어떻게 생겼나? 효자가 나무목 있잖아요. 나무 위에 뭐가 앉아 있어요? 예, 새가 말이 앉아 있어. 새가. 나무 위에 새가, 이거 잘못 썼네. 새가 앉아 있어요. 요거 다리 빼뿌리고요. 새가 날았는데 여기 결합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졌어요. 이렇게. 그죠? 나무 위에 새가 앉아 있습니다. 나무 위에 새가 앉아서 끄벅끄벅 졸고 있습니다. 여기 올빼미입니다. 올빼미. 혹시 요거 기억 아시는 것 같아요? 요거하고, 요거 어떻게 다르는지. 요거는 세조자고요. 요건요. 까마귀 오자. 까마귀 오자. 자, 어쨌든 나무 위에 새가 있습니다. 제가 뭐 새를 싫어하고 새에 대해서 뭐 정오감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까마귀는 올빼미, 올빼미 효자입니다. 이 글자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의 작용은 정핀인 혼잡되어 있으면 어머니 외 어머니가 있다. 모 외 유모. 정핀인 맨 밑에 196쪽 하단에 보시면 정핀인 혼잡되어 있으면 정인이 있고 병인이 다 있다 이거죠. 정핀인 다 있다 그러면 어머니 말고 어머니가 또 있다. 어머니 말고 어머니 또 있다. 우리 집 없는데 우리만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는 몰라요. 우리 집에 어머니 말고 어머니 있다. 아닌데 우리 집엔 내 엄마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틀렸다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뭐라냐면 그러면 엄마한테 묻지 말고 아빠한테 술 한잔 드리면서 아빠한테 솔직히 물어봐라. 엄마 말고 누가 있냐? 엄마 말고 내 엄마가 누가 있냐? 솔직히 물어봐라 그래. 그러면 아빠한테 애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 왜, 유, 뭐.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밑에 그 뒤에 있는 뭐 일친이지, 뭐 하늘에 하나인데 땅에 두겠다. 유식한 말 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겠어요? 5번. 인수가 형이 돼버리면 어머니가 수술, 상신은 이제 몸 다쳐보는 거예요. 상신, 질병, 재난을 겪어본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번 보시면 인수가 도화나 역지가 됐으면 어머니가 미인이시거나 실정, 뭐 정주를 읽기 쉽고 청소하면 어머니가 인자하지만 뭐 청소한지 아닌지 어떻게 분간하겠습니까만은 어머니가 도화나 목욕이 있으면 어머니가 이쁘다, 미인이시다, 미인형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심플하게 그렇게 마십시오. 그 다음 정편인이 세자 이상 많이 만나면 용모가 단정하고 의학이 능통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시겠어요? 5번 정편인이 세자 이상 만났다 그러면 모친이나 조부가 이복 형제가 있다. 어머니나 할아버지가 이복 형제가 있다. 이렇게도 이것도 간혹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특히 조부가 이복 형제가 있다. 이거 체크하십시오. 조부가 이복 형제가 있다. 이거 잘 체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에 경급이 있는데, 오늘 육신 좀 안 되겠네. 오늘 다 안 되겠네. 벌써 시간이 9시가 다 돼가네요. 조금 더 하기는 조금 시간이 어중간하고,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경급. 199쪽 맨 하단에 봅니다. 경급은 형제 자매다. 사회적으로는 친구, 동료입니다.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고요. 사회적으로는 친구, 동료가 되고요. 또 정치적 성향을 봤을 적에는 경급이라는 것은 지지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지지 기반. 자, 200쪽 보십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방국이고요. 사업적으로는 경쟁업체가 되고요. 정치적으로는 동지라고 합니다. 동지.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저 5번 보실까요? 201쪽에 년월의 경급이 생왕지에 있으면, 경급이 생지나 왕지 이런 데 있으면 형제자매가 많다. 반대로 경급이 사절 이런 데 있으면 형제자매가 외롭다.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식이 이제 남자 사주에서 자식이 관생이잖아요. 관생이 생왕에 있으면 관생이 하나밖에 없어도 자식이 많거나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관생에 사나 절이 있으면 자식이 귀하거나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발전이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생왕이 있으면 건강하겠지, 그죠? 힘이 덩실 넘칩니다. 근데 사와 절이 있으면 비실비실한다 이거죠. 비실비실. 그래서 관살에 사절 비실비실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시겠어요? 자, 비견이라는 것은 비급이 뜻은 양인의 속성이 더 강해져서 그 다음에 그 밑에 강폭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견급제의 뜻이 혹은 강폭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양인의 뜻이 있어서 강폭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체크를 해 두십시오. 강폭한 사람. 요것도 체크해 두십시오. 이거 실전에 잘 쓰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진여명리 강론 4권, 5권. 우리가 4, 5권을, 우리 항 4, 5권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4권하고 5권이 완전히 실전 통변입니다. 4, 5권을 위해서 진여명리 강론 1권, 2권, 3권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때 가서, 비견급제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202쪽 보시면 비견급제 탈제지신. 이건 도둑이 들고 재물을 사기를 당하고 강탈당하고 빼앗겨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압류가 되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비경급제, 경급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쪽 동그라 6번 요거를 체크해 두십시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급의 작용 변화라고 있는데, 형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203조 경급이 생왕에 있으면 형제가 많고 사절지에 있으면 형제가 외롭다 하는 거, 이것도 똑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형제간에 비견이 있고 급제가 있으면 나 여자 형제가 있고 남자 형제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아까 자식이 아들이니 딸이니 분별한 건 똑같습니다. 내 경급이 양으로 돼 있으면 양간으로 돼 있으면 그것은 내 형제가 남자 형제가 되고 경급이 음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여자 형제가 됩니다. 여자 사주가 기토일주가 있어요. 여자 사주 기토일주가 있는데 무토가 있어요. 여자 기토일주에 무토가 있으면 무토는 누굴까요? 오빠나 남동생이 되겠죠. 근데 기토가 있으면 언니나 여동생이 되겠죠. 여자분 사주에 갑일주가 있습니다. 갑일주가 있는데 을이 있으면
나하고 오행이 다르다고 해서 을을 오빠라고 보는 거 아닙니다. 을은 언니가 되거나 여동생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급을 습자 이상 만나는 경우 204쪽 보십니다. 경급을 습자 이상 만나는 경우에는 자 1번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강하다.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7번 보시겠어요? 7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아픔이 있다. 예. 비경급이 습자에서 만나가지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꼬라지를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믿지 마라 했거든요. 분명히 믿지 마라 했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예, 6개월 지나가서 발등 찍기가 오는 건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비경급 습자 모인 사람, 예, 이런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일을 도모했을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저는 사람 믿지 말랍니다. 예, 이거 체크해 주십시오. 7번. 이거 실전에 잘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특히 이 중에서 제가 불러드리는 것은 실전에 굉장히 잘 맞는 것들입니다. 물론 여기 내용 중에서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건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 잘 맞는 거. 특히 7번. 그 다음 8번 보시겠어요? 8번. 처국마저 불미하여 부부 불신, 모처 불합, 현재 불력하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다.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하나 더 체크한다면 7번에 3번 3번은 보시겠어요? 관성과 경급이 합다하면 이것도 나중에 진여명리 강론 4권을 하면서 요 예시사주가 나옵니다. 예시사주가 나오면 또 제가 체크해드리겠지만 관성과 경급이 합을 많이 하고 있으면 친구나 여자 형제에게 남편이나 그 애인을 빼앗기기 쉽고 여자 형제가 부정하거나 중혼한 경우가 많다. 중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혼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등기가 혼인신고할 때 등기 못한다는 거죠. 호적에 두 사람 오는 데 뿐이고 실제 많이 이루고 있는데 여기 7번에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이거 많이 한번 보세요. 제가 실전 사주 올리는 그 자이너스리 제 소고글에 설진간 소고에 실전 사주 올리는 것 중에서 제가 참 조심스럽게 올리는 사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주들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안 달아서 그렇지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체크하시면 여러분들 실전에서 많이 쓰입니다.